지금 트럼프가 8일날 코미 전 국장이, FBI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가 수사를,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외압을 이렇게 행사했다. 펄린 전 백악관 NSC 외교안보 보좌관에 대한 조사 부분을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 정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개 정언은 트럼프에 대한 이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발표한 로젠스타인 법무장관이 내일 있을 이 코미 국장 정언에 앞서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을 해서 또 정언을 하는 수순이 먼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서 코미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 코미가 거절했고, 코미는 그때 트럼프가 했던 말을 곧바로 메모로 작성을 해서 남겨놨다는데, 트럼프는 이 코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 수장들에게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연계가 없다라는 점을 성명 등으로 발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히게 되면 트럼프는 지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시아하고 내통한 그 게이트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밝혀지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야 될 조사 이후의 문제고요. 그게 그렇게 조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 방해죄라는 거죠.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시해서 도청을 하라고 지시해서 이런 게 밝혀져서 그만둔 게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듣고도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탄핵에 걸리려 하다가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이 사법기관들이 조사하는 부분을 방해한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데 반대가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쉽게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방해죄에 대한 정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일은 1년 이상 한참 굴러갈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트럼프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공화당을 얼마만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지, 내일 코미에 사법방해에 대한 명확한 정언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장 탄핵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자국 국민의 지지율을 지금처럼 40% 정도로 유지라도 해가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보다 좀 더 높게 유지해가는 이런 국민이 지속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서 등을 돌리지 못할 거고, 그래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래 봐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고 트럼프 지지율이 뭐 한 20%대로 떨어지고 공화당이 살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깰벼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을 당할 겁니다.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만 이겼더라면 탄핵이 안 됐을 거고,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내부의 친박 비박 사이에 그렇게 대립을 하지 않았더라면 총선에서 졌다 하더라도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당 내분을 불을 지르는 역할을 수행했고, 계속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율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우병우 등을 감싸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을 하면서 길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면서 탄핵으로 가버린 부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가 이런 일 저런 일들에 엮여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할 힘이 떨어지고 또 북한을 압박할 힘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한테 끌려가지 말고 적절하게 독자 노선으로 가면서 미국과도 단절할 거는 단절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거는 내자. 이런 생각을 한국 정부에서 지금 통일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미국하고 불편한 일들이 자꾸 노골화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시비를 걸지 미국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상황으로 몰려갈수록 한국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가 북한을 무조건 제재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다 하고 코너로 모는 부분을 못하게 되고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빠진 틈에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햇볕 정책처럼 해보고 정상회담도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전자권도 반환받고 사드는 그냥 붙들어 놓고 배치하지는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한 예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우디 등 7개 국가와 이란하고의 문제 등으로 단교를 당해서 육해공 통로가 다 막혀버린 카타르가 지금 항공기가 끊기고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필품 사재기가 지금 이렇게 날리고 사우디하고 붙어있는 반도국에서 사우디가 육로를 다 막아버리고 이 7개 국가 주변 7개 국가가 카타르하고의 모든 교통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식량을 99%를 수입하는 사막 국가가 한마디로 모래 밑에 석유가스 있어서 그걸로 갖고 사막 위에 건설한 국가가 지금 식량 등 집단 봉쇄에 빠지면서 식량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2020년에 월드컵을 축구장 건설하는데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재를 어디로 갖다 넣겠습니까? 여러가지 비상이 지금 벌어져서요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우디는 카타르에 있는 옛날 그 사우디의 방송국 일부가 옮겨가서 알자지라라는 방송을 카타르 국왕하에서 만드는 이 방송국의 사우디 지국 허가도 취소해 버렸다고 하고 방송 송출도 금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사우디를 가서 이란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했고 이 틈에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낙점을 받았으니까 친이란 카타르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겠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카타르를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단교를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제 오전에 카타르를 공격하는 트윗을 올려서 중동의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카타르에는 미군 부대가 10,000명이 거주하는 게 있는데요. 중동 최대 규모의 군대가 카타르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8시, 오전 8시부터 카타르를 비난하고 카타르를 고립시킨 사우디 등 이웃 국가를 칭찬하는 글을 트윗을 3개를 올렸답니다. 최근에 중동에 갔을 때 과격한 이념에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지도자들은 카타르를 지목했다. 한 봐라 이렇고 두 번째는 사우디를 방문을 하고 국왕을 만나고 50개국 지도자를 만난 효과가 벌써 나타나서 기쁘다. 그들은 극단주의 자금 지원에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카타르에 대한 지금 7개 국가의 단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언급은 카타르를 지목하고 있었다. 테러리즘의 공포가 끝나기 시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위기에 자신의 입장에 서서 미국에 200조 투자하겠다라는 사우디의 입장에 서서 자기 미군이 10,000명이나 주둔하는 카타르를 과감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 트럼프가
탄핵의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국에 좋은 게 아니라 더더욱이 한국에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벌써요, 트럼프에 대한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경향 속에서 한국의 미국 무역 흑자 규모가 31%나 급감을 했답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상위 10개국 가운데서 가장 큰 흑자 감소를 보였다는 겁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 순위에서 우리가 5등에서 작년에 올해 지금 현재 9위라는 겁니다.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대미 상품 수지 무역 흑자가 78억 9,200만 달러인데요. 이 하나로 8조 8천억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114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때보다 30.9%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갖다가 천명하고 앞으로 한국이 무역전쟁의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도니까 지금 전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좀 웃기는 어떤 평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 무역 보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알아서 긴다고 일부러 무역을 기업들이 줄이고 정부가 지시해서 줄였다라는 말이냐.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보거나 한국 제품의 가격이 비싸거나 경쟁력을 상실해서 한마디로 밀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가 불안한 위치로 놓이면 놓일수록 트럼프는 그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골프에서 보면 벙커에 빠집니다. 벙커라는 게 깊숙하게 있는 모래 구멍이 아닙니까? 모래 웅덩이 아닙니까? 여기에 빠지면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야 이번에 타수를 많이 잃겠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휘두르다 보면 3번 4번 쳐도 못 빠져나오거나 빠져나와도 또 이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 차분히 먹고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트럼프야말로 이 벙커에 빠지면 빠질수록 강수를 둘 사람이지 위축되거나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고립될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카타르는 2중 플레이, 3중 플레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우디하고 걸프 협력회의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쫄병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한편은 이란을 또 새형님 이러고 미국 보고는 또 큰형님 이러면서 미군은 우리한테 한 10,000명쯤 두십시오. 그러면 카타르에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쿠웨이트에 미군이 있었으면 후세인이 쳐들어갔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쿠웨이트는 지금 미군을 두고 있어요. 쿠웨이트도 미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저런 조그마한 나라들은 주변에 강대국대 둘러싸여 있으면 기름, 석유는 가스는 많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 뭐 군대도 없고 인구도 별로 안 되고 전부 외국 사람 불러서 일시키고 이거 먹어버리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군을 데리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카타르는 미군을 데리다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우리한테는 뭐라 못하겠지 했는데 사우디가 트럼프한테 고맙습니다. 한 200조쯤 투자할게요. 우리 편 좀 들어주시오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몰리는데 사우디 가서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따오지 않냐. 이게 일자리가 다 미국에 생길 거다. 그래 나는 돈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제일 좋다. 그래야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지. 자 카타르 너가 얼마 필요해서 미군 있지 뭐 우리가 미군 그거 뒀다고 너네 눈치 보면서 말하냐. 사우디 잘한다. 카타르 정신 차려라. 혼이 더 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러시아를 놓고 딱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우디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일본의 아베한테 배웠습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남미 가는 길에 들러서 트럼프 타워에 가서 트럼프한테 급 존칭을 펴면서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 곧바로 만나서 내가 확실하게 인사하겠다고는 전번에 플로리다 트럼프 개인 리조트에 가서 골프 2박 3일 치면서 확실하게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국제관계는요 냉혹한 겁니다. 자 한국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한테 뭐 우리가 너네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거 좀 할게.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불러서 언호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 트럼프가 안 돼도 힐러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미국의 이래 수출은 못 해먹는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이 회사들은 미국 내부에 공장을 만들어서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미국에 투자할 액수들을 모아서 나한테 좀 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당신들에 대해서 세제든 뭐든 함부로 덤핑 때리거나 공정거래 위반했다고 제소하거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취하거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하거나 또 FTA 다시 하자 할 때 당신들한테 불리한 걸 빼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사실상 핵심은요. 미국이 놔놓은 사드나 이런 거는 존중해서 빨리 처리하겠다 해주고 미국의 제재나 이런 데 협력하겠다 하고 핵심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대기업 중심의 미국에 대한 어떤 무역 흑자와 수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줄게. 우리하고의 어떤 경제관계는 계속 잘 좀 해가자 하면서 당신한테 내 선물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에 무슨 뭐 경제 관료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기업인들 가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이야기는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왔다 가면 환율 조작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채택하겠다. FTA 다시 하는 부분까지도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가 중동에서 카타르를 박살내버렸듯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트럼프는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읽지 못하고요. 자기 패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이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거고 거기에는 만만한 국가가 몇 개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라올 겁니다. 전에 이 클린턴이요 대통령을 할 때 레윈스키 스캔들로 지저분한 주문에 코너에 몰리니까 느닷없이 유고를 폭격해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고 이 베오그라드에 중국 대사관 근처까지 폭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관에서 사상자가 나오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한국처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아니라 우방이었지만은 긴장관계로 몰고 가는 불편한 정권에 한마디로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미국 벼락 별거 아니다 싶지요. 경제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미국 벼락이 한 방 맞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아프게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맞아봐야 느끼겠죠.